네, 기출문제 2-1번 인체세포뭉치 5부입니다. 네. 여러분, 세포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핵이 있죠.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핵이 있습니다. 얘가 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유전자 정보가 있잖아요. DNA라고 제가 쓸게요. 유전자 정보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핵이라는 게 세포의 어떻게 보면 통솔자예요. 지휘자. 예. 얘가 대빵이에요. 대빵. 그러니까 세포에는 핵을 제외한 이 바탕이 있잖아요. 여기를 세포질이라고 합니다. 세포질. 이 세포질에 핵을 제외한 자신만의 고유 기능을 가진 기관들이 존재해요. 걔네들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해요. 예. 세포가 건강해야 인체가 건강한 것처럼 얘네들이 건강해야 세포가 건강합니다. 그런 기관들을 뭐라고 하냐면 소기관이다 라고 얘기해요. 세포 내에 존재하죠. 그러므로 세포 내 소기관이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게 뭐냐면 요 DNA 유전자 정보를 RNA가 복사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대빵이 나가는 일은 없으니까 RNA가 이렇게 핵공을 통해서 나가게 되면 가장 먼저 가는 것이 이제 소포체다 라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소포체에서 RNA의 암호를 해독하고 단백질을 합성해요. 얘네들이. 그쵸? 단백질을 합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인슐린 호르몬을 만드는 세포다, 즉 베타세포다. 췌장의 베타세포라면 인슐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걸 소포체에서 한다는 뜻이에요. 소포체는 두 가지로 나눠졌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이제 활면소포체, 예. 여기가 조면소포체입니다. 그러니까 조면소포체는 작은 입자가 존재한다고 했고, 이 작은 입자를 뭐라고 했냐면 리보솜이라고 했어요. 아, 소포체 중에서도 리보솜이 존재하는 조면소포체, 리보솜이 존재하지 않고 활주로처럼 매끈매끈한 활면소포체. 예. 리보솜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포체 중에 조면소포체에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얘는 단백질 합성 못합니다. 대신에 활면소포체도 중요해요. 예, 이 얘기를 좀 할까요? 이 활면소포체가 이제 간에 많아요. 예. 얘 활면소포체에 해독 효소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간이 해독작용을 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제 신진대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신진대사 과정에서 독소가 많이 생긴다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독소를 얘가 활면소포체에 있는 이 해독 효소가 걔네들을 해독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포체가 대사에 관련된 기능도 하는 거죠. 보기에 아마 그런 지문이 있지 않아요? 예, 그런 지문이 있어요. 그쵸? 저도 기억을 하는데 그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므로 소포체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아, 그러면 이 소포체에 고유 기능을 하네. 해독 효소 기능도 하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 기능도 하네. 그러니까 이거 소기관이네. 그러니까 1등은 소포체. 1등이 아니라 첫 번째로 제가 꼽는 건 이제 소포체다 라는 얘기인데, 얘가 단백질을 합성하지만 여기서 세포 밖으로 분비하지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일단은 저장을 해두는데 가끔 말이 꼬여. 저장하는 장소가 어디냐면 골지체예요. 골지라는 사람이 이걸 보이도록 염색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골지체라는 걸 보게 된 거예요. 골지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골지체라고 합니다. 얘들이 일단은 이 합성한 호르몬이 아니라 어쨌든 호르몬일 수도 있고 호르몬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예, 이게 소화액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 일단 저장을 합니다. 이동을 해요. 이 소포체의 일부를 떼어내서 그 단백질을 포장해 갖고 이쪽으로 보냅니다. 수송을 해 갖고 여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 자극이 올 거 아니에요. 이게 분비될 수 있는 자극,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슐린이 분비되려면 혈당이 상승이 자극이 되겠죠. 그러면 그런 자극에 따라서 얘가 이렇게 분비를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골지체라는 거는 단백질을 저장하고 분비하는구나. 아, 그러니까 얘도 기능이 있네. 그럼 두 번째는 골지체를 한번 꼽아볼까?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띄어져 나온 놈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띄어져 나온 놈이 있습니다. 골지체에서 띄어져 나온 놈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소좀이라고 합니다. 리소좀이에요. 아까는 리보솜이었고 얘는 리소좀이에요. 이 리소라는 말이 브릭다운, 예, 분해란 뜻이고, 이 썸이 바디니까 유기체란 뜻이야. 아, 이거 유기체를 분해하는 놈이구나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같은 거 들어오면 얘가 그걸 녹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뭐라 그래? 용해소체라고 합니다. 예.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얘도 어쨌든 파이터 역할을 하는 거니까 리소좀도 소기관이겠네. 맞아요. 리소좀. 이것도 소기관입니다. 여기서 띄어져 나온다고 해서 골지체에서 얘를 만드는 건 아니고 얘 역시 소포체에서 만들어요. 리소좀도 소포체에서 만듭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면은
페록시즘이라고 합니다. 시좀이라고 쓸게요. 이게 영어로, 제가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페록시즘이니까 페록시즘 이렇게 쓰면은 오해의 소지가 없어요, 사실은. 그쵸? 한글로 쓰면은 뭐 톰슨이냐 탐슨이냐, 뭐 크랩스를 아이로 썼냐 어이로 썼냐 막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래갖고 그런 걸로 또 시비 거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렇게 써버립니다. 예. 요 페록시라는 말이, 요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제가 이미 공부했어요. 이거 뭐냐면 H2O가 물이죠. 여기다 산소 하나 넣은 게 과산화수소입니다. 그러니까 산소 같은 여자, 독한 여자라고 제가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소 같은 여자, 독한 여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 산소를 하나 더 추가해서 물에다가 하나 더 첨가해 갖고 이걸로 뭐냐면 소독하잖아요, 이 과산화수소로. 그쵸?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파괴적인 물질이에요. 이걸 페록시즘이라는 것에서 만듭니다. 이것도 소기관이에요, 페록시즘도. 얘가 이 H2O2 이 과산화수소를 생산해 갖고 얘가 들어온 균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가 녹여버리는 거예요. 얘도. 그쵸? 파이트 하는 거예요. 파괴를 해버리는 거예요, 얘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얘가 만약에 세포 밖으로 나왔어요. 아니면 세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얘가 우리를 파괴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페록시즘이라는 곳에서 뭘 갖고 있냐면 카탈라제라는 효소입니다. 산소로부터 우리 몸을 방어하는 효소예요. 얘를 많이 가지고 있고, 얘가 얘를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이게 바깥쪽으로 나와서 우리를 파괴하는 일, 즉 해를 입히는 일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페록시즘은 어디서 만드느냐? 얘 역시 소포체에서 만듭니다. 네, 요것도 이제 소기관이고, 그 다음에 에너지 대사와 운동의 주인공이죠. 네, 미토콘드리아. 요것도 소기관입니다. 유기호흡을 장소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워낙 많은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또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ATP, 유기호흡의 장소다까지 정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저는 항상 여러분들 편입니다.